안녕하세요. 상크리저스입니다. 수험 카페에서 저에게 공부법을 요청하신 수험생님께서 고민 상담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수험생분의 동의하에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.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. 일단 제가 공부 방법은 메일로 보내드렸고요.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. 고민 상담도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써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넋두리 같습니다만 괜찮습니다. 저도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전에 초반에 상담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더라면 지금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학생들의 의견이나 또는 학생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경청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수험생분들은 다들 다양한 환경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 잘 말을 못하고 그러면 많이 힘들잖아요. 왜 혼자서 외롭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는 많이 물어봐요. 수험생분들이 상담하는 시간만이라도 좀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게.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꽁하니 있으면요. 그 문제가 계속 공부를 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방해가 되더라고요. 근데 상담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꼭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. 왜냐면 누군가 같이 그 고민을 들어주고 경청하면요.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 크게 신경이 안 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 같은 거 있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경청이 참 중요한 거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제가 재작년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소수점을 떨어지고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이번 연도에도 작은 차이로 떨어졌는데 솔직히 내년의 시험이 무섭고 자신이 없어집니다.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? 진짜 아깝게 떨어지셨네요. 근데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그래도 가능성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죄송한데 저는 이런 고민을 상담을 너지가 너무 많이 해와서 사실은 저는 약간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제 조언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.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오시는 수강생들도 그렇고 많은 재시생들이 다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. 몇몇 과목은 잘 나오고 몇몇 과목은 아쉽게 부족해서 떨어져요. 그러면 제가 시험장에서 받았던 점수나 공부한 거를 상담해 보면은 거의 합격에 이제 가깝습니다. 그래서 공부할 때 좀만 부족한 거 이제 보완해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잘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합격을 하거든요, 결국은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들이죠. 당사자, 우리 수험생분들은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, 위축되고, 불안해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? 저는 자존감을 빨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. 저희 수강생 중에서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. 2년차.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아쉽게 떨어졌어요. 저는 A 양이라고 할게요. A 양. A 양을 상담해 보니까 지금 똑같아요. 소수점을 떨어지고.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,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드리고요.
근데 그 학생이 계속 공부하면서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초조해가지고 저희 관리 교수님에게 넋두리를 한 거예요. 교수님, 제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? 그때 저희 관리 교수님께서 이런 말 해주셨어요. 아니, 우리 학원에서 A형 아니고서 누가 합격하겠냐고. 이 한마디가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워낙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. 그리고 다행히 A양은 국가직, 지방직, 서울시. 그 당시 상관왕을 했어요. 자, 이게 뭐냐면 우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세요. 왜냐면 수험생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막 부모님이 눈치를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막 눈치를 부모님이 안 주시는데 본인이 막 눈치를 받고 있거나 또 집에서 부모님이 신경 써준다고 해주는 말이 우리 부모님들은 수험에서 잘 모르시니까 가끔씩 수험생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. 그때는 수험생분들이 한쪽 귀에 흘리셔야 돼요, 참고로.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. 그럼 문제가 뭐냐면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.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. 그럼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럼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럼 또 다시 조급해지고 그럼 다시 또 고민에 빠지는 거죠. 내년에 많이 안 뽑으면 어떡하지? 내년에 국어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? 그런 고민으로 집중 못하죠.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어떨까요? 많은 합격생분들이 일반 수험생분들과 차이는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. 나쁘게 말하면 뻔뻔해요. 저도 약간 좀 비슷한 타입인 것 같아요. 저는 자존감이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. 제가 예를 들어서 뚱뚱해요. 배가 많이 나왔어요. 제가 자존감이 없다고 할게요. 그러면 저는 남들을 막 의식하겠죠. 아, 남들이 나를 돼지라고 놀리면 어떡하지?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? 근데 현실은 아무도 저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. 근데 저는 다행히도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서 만약 내가 뚱뚱하다. 에이, 그래도 뭐 텔레토비처럼 귀여운 맛은 있겠지. 이렇게.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이런 건 생각 있잖아요. 막 공부 안 되잖아요. 이런 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나중에 합격하면 뭐 할까? 합격하면 하고 싶은 버스킹. 합격하면 하고 싶은 거 한번 정해보시고요. 아, 나중에 한번 뭐 여행 같은 거 많이 가볼까? 그 여행은 어디로 갈까? 이런 식으로.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강사로서는요, 학습적인 것도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실력이 부족해요. 그럼 계속 불안할 거 아니에요.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.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해독을 힘들더라도 존버라고 하죠. 버티는 거죠. 일단 돌리는 거예요. 그러면 해독을 하면서 분명히 기출 포인트 계속 보시면서 쌓이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할게요. 그럼 좀 물어볼게요.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수험생들 집중할까요, 안 할까요? 모의고사 푸는데 한 8, 90이 나와요. 예전에는 잘 안 풀렸던 과목이 이제는 틀려도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아, 이게 전에 배웠던 그 개념이었구나. 또 은근히 많이 맞추는 거예요. 즉,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시면은 그때부터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욱더 저는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과정을 나아가지고 실력을 쌓아 올리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, 아니야, 좀만 더 하면 되겠다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죠.
자,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하잖아요. 그럼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. 단순하게 시간과 양을 늘려서 공부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요. 지금 계속 아깝게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강사로서 그렇게 생각해요.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완을 못하고 시간만 많이 활용한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하면은 또 시험장에서 또 문제점이 나온다. 해결 못하면 또 떨어질 거잖아요.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. 문제점을 보완하세요. 영어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. 아, 이런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쪽 파트에서는 이런 게 좀 약한 거고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? 그럼 제가 답변 다 해드릴게요. 즉, 앞으로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.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국어가 한 80점 나왔다고 할게요. 영어가 60점 나왔다고 할게요. 한국사가 90점 나왔다고 할게요. 선택 과목이 하나는 뭐 한 85, 근데 하나가 아쉽게도 60 나왔다고 할게요. 물론 지금 말하신 소수점 떨어진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. 이런 수험생들이 다시 준비를 한다고 할게요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. 요 점수 안 나온 과목 있잖아요. 요게 꽂혀요, 이제. 이 두 과목에.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요. 당분간 이 잘 나온 과목들은 좀 줄입니다. 탐심리가 그렇잖아요. 안 나온 과목. 그런데 시험은요,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. 혹시 이 과목들은 그래도 전에 많은 시간 투자해서 점수 나왔던 건데 다음 시험에서요, 얘들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간 많이 투자하니까. 근데 문제는 영어 플러스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. 뱀별력 내기 위해서. 근데 이 과목이 이번에는 이쪽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안 나서 또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여드린 공부법, 그 공부법의 장점은 뭐냐면요. 5과목을 균등하게 공부하는 거예요. 왜? 어떠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점수를 합격점을 넘길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다른 공부법이거든요. 최대한 균등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월 9까지 6월 지방직사 서울시라고 하면은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첫 번째, 긍정적으로 생각하기. 두 번째, 좀 힘들더라도 공부 계속 하셔가지고 실력 향상을 하자. 세 번째, 막연히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.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하세요. 모르시면 물어보세요. 그리고 네 번째, 약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요. 잘하는 과목도 좀 같이 병행해 주세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고민을 가졌던 수험생들을 합격시켰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우리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잖아요. 모르면 찍을 수도 있잖아요. 괜찮습니다. 이렇게 뻔뻔해져야 돼요. 그래야지 집중을 하니까요. 저도 응원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